네, 2부 마지막 순서는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와 함께합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매일 이른 아침에 상담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담 신청 열어놓겠습니다. 포트 상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027-4822, 027-482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조성우 차장님에게 직접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놓치지 마시고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조성우 차장님이 픽해온 주제 보고 자세한 시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전한 고민 그리고 체감 지수와 변동성. 요즘에 늘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긴 해요. 네, 근데 전체적인 지수 방향은 이제 위로 잡은 것만큼은 좀 분명해 보여요. 확실히 수급도 그렇고. 다만 아직도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 개선이 좀 더디고 역시 좀 변동성이 좀 큰 그런 상황인 건데, 요게 조금 이제 진정이 된다면은 저는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훈기가 좀 확산되는 시장이 이제 조만간 좀 오지 않을까. 그런 또 이제 어느 정도 또 이제 하나의 이슈를 또 체크해야 되기도 하는데, 제가 좀 말미에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시장 점검을 잠깐 좀 할까요? 네. 아니면 시장 점검 먼저 해요. 네. 일단은 외국인이 최근 3일 동안 코스피를 1조 원을 좀 넘게 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급 완전히 지금 개선돼 있다. 근데 역시나 이제 이 어떤 수급 개선이나 이제 코스피의 상승을 두고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줄기차게 저는 그냥 이달 말에 금리 인상하는 쪽에 저는 이제 베팅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 세는 계속 좀 어느 정도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건 이제 지수에 분명히 좀 보탬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곁들여서 이제 선물도 6천억 정도를 사준 거니까 현 선물에서 모두 지금 이제 상방 포지션을 좀 구축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참 좋죠. 지수 올랐겠다, 수급 좋아졌겠다. 그런데 체감 지수가 분명히 안 좋다는 거죠. 어제 코스피는 이제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면서 끝났는데, 어제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요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 분명히 이제 오른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안도하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투자자가 확률적으로 이제 더 많았다. 이제 이런 건데. 가는 종목만 여전히 가는. 그러니까 가는 종목 오르는 놈은 많이 올라 버리고, 또 이제 내리는 놈은 많이 떨어져 버리고,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포트에 게임주와 메타버스가 있으신 분들과 없으신 분들의 수익률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그것도 갈리죠. 극명하게 차이가 갈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즘 상황에서는 사실 장부 보고 투자하면 좀 바보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NC소프트 실적이 안 좋은데도 NFT 한다고 상한가 갔다가, 또 무슨 이제 개인 큰손 이제 이슈로 또 이제 빠졌다가 어제 다시 급등하다가 이래 버리니까, 그러니까 변동성이 일단 크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아래로 갔다 위로 갔다 하는데, 그 출렁임은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그 숙제라고. 그런데 이제 최근 체감 지수가 안 좋은 이유는 제가 어제도 이제 수급상의 특징을 좀 짚어드렸지만, 결국에 이제 특정 섹터를 제외하면 이제 수급이 좀 들쭉날쭉하다 이건데, 일단 코스피 전기전자를 볼게요. 일단 확실히 지금 전기전자가 지금 이제 중심축이 된 거는 맞습니다. 이제 상승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네 이럴 수는 있겠지만, 수급은 달라요. 어제도 전기전자 외국인 600억, 기관이 300억을 샀는데 최근 3일 동안 늘려보면 외국인이 5천억, 그리고 기관이 5,200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전자는 지금 연일 지금 동반 매수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게임주.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요 게임주의 양상을 코스닥 디지털 컨텐츠 한번 보면서 같이,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 디지털 컨텐츠라고 해서 게임주와 위메이드나 메타버스가 총망라된 요 섹터인데, 어제도 이게 솟구쳤잖아요. 위메이드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제 요것만 가지고는 테마성으로 그냥 치부할 뻔했는데, 서비스업에 이제 장대 양봉.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관 외국인들이 이 게임주 전선의 병력을 전진 배치했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수급 기조는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업도 어제 외국인이 1,700억을 샀고요. 기관은 100억. 근데 전일에는 또 기관이 많이 사고 외국인이 조금 사고. 그러니까 소급의 랠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 3일을 누적해 보면 외국인이 서비스업을 무려 4,200억. 그러니까 전기전자만큼 산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이 2,400억 이렇게 샀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좀 봐야 될 게 금융업이에요, 금융업. 금융업 왜 들어올까요? 누가 봐도 금리 인상에 대한 배팅, 배당에 대한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금융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 3일 동안 외국인이 1,200억, 그 기관이 1,700억. 그러니까 이 세 섹터가 지금 축이 되는 거예요, 축이. 이 이제 중심 축을 통해서 나머지 섹터는 막 돌아요. 하루 바이오 갔다가 하루 2차전지 소재 갔다가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얘기하자면 IT, 이를테면 게임주, 게임주에 물리신 분 별로 안 계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바이오,
아니면 금융업 뭐 이런 쪽에 만약에 혹시나 이제 물려 계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은 그 섹터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일단은 왜 중심축의 섹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빠르게 이제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실 거는 이제 덜컥 이걸 버리고 저기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돌고 도는 시장이 지금 전개는 되고 있으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쪽에 이제 순환매가 들어오는 쪽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버티자, 내 차례를 기다리자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체감 지수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은데 이번 주에 그 차기 연준 의장이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 시장도 아직은 관심을 뚜렷하게 안 갖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이상하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갖고 왔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 원래 기존에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연임이 거의 유력시 되다가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나요, 지금? 예, 근데 최근에 조금 이게 이 기류의 변화가 분명히 좀 감지가 됐어요. 네. 자, 일단은 차기 연준 의장이 누구냐? 이 제롬 파월 현재 연준 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분은 2018년 2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임명을 한 공화당원입니다. 공화당원인데,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 정권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됐냐면, 그래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코로나 시국에서 상당히 좀 총화 정책을 적절하게 잘 구사를 해서, 그래서 코로나 대응을 상당히 잘했다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경제팀에서는 그래도 연임을 시켜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이제 분위기였는데,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좀 다른 시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의 이 지지율이 지금 취임 초기 치고는 상당히 최저치로 떨어져 네.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사실 미국도 지금 막 주가 올라가고 막 경제 되게 좋아 보이지만은 사실 서민 경제는 굉장히 이제 힘들고 막 월세가 막 폭등하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인플레이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을 효과적으로 이제 제어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책임에서 지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사실 급부상한 후보가 누구냐면 네. 그 브레이너드라고 해서 이제 그 여성부 민주당원이에요. 연준 이사인데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에 연준에 합류해서 이제 경제학 박사, 이제 경제학자 출신인데 근데 또 이분은 문제가 뭐냐면 파월보다 더 비둘기적 성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헌터로서는 좀 아쉽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뭐 제롬 파월이 차라리 냅두는 게 낫지 않. 굉장히 팽팽해졌는데. 근데 최근에 팽팽해진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이제 연준 의장의 그 후보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예정 시간을 훨씬 넘겨서 한 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서 했다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화기애애했고 뭔가 긍정적이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급부상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인터뷰를 한 이후에 그러니까 선임 가능성이 좀 급부상이 됐는데, 그러니까 일단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일단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불확실성을 누구보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구간이 명관인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제롬 파월 의장의 연임을 조금 더 선호하는 듯한 느낌이기도 한데 그런데 또 아직은 시장의 속내가 그렇다고 정말 제롬 파월 의장의 연임을 원할까라고 생각해보면 약간 물음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건 테이퍼링을 단행하고 인플레이션이 화두가 됐는데 그리고 시장은 일견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만약에 브레이너드라는 새로운 인물이 갑자기 연준 의장이 딱 됐을 때 파월보다 훨씬 더 비둘기적 성향이잖아요. 그랬을 때 또다시 유동성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것들이 다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찻잔 속의 태풍이고 또 파월 의장 연임이 된다면 그냥 우리 시장 우리가 보던 대로 갈 가능성이 큰데 근데 만약에 교체가 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시장은 어떠한 스탠스의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좀 우리가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네. 물론 이제 이 이슈 때문에 뭐 주식을 뭐 사야 되냐 뭐 팔아야 되냐 뭐 이런 정도의 이분법적인 뭐 그런 이슈는 아직은 아니지만 일단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계속 좀 두고서 좀 지켜봐야 될 이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체크해야 할 이슈는 맞아요. 그래서 예. 오늘 너무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매크로 측면에서 이 부분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미국장에서 눈에 띄었던 게 루시드가 23% 넘게 오르고 리비안이 15% 넘게 올랐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아침에 제가 방송국 오는데 긴급하게 그 부분을 다뤄달라는 네, 요청을 받아서 제가 요청했어요. 예, 제가 또 허투루 갖고 오질 않죠. 그래서 제가 네. 표도 하나 그 사이에 준비를 해서 제가 뭐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루시드가 어떻고 리비안이 어떻다 이 말씀은 드릴 생각이 없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의 시가총액 순위예요. 그러니까 1위가 뭐 테슬라인 거는 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실 거고 리비안이 이제 이게 어제 종가 기준인데 네. 간밤에 폭등을 하면서 폭스바겐을 제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3위에 랭크가 됐고요. 1,467억 달러가 됐네요. 예, 그래서 한 170조쯤 되는 것 같네요. 네, 173조 정도 되네요. 그 정도 되고 그리고 네, 그 밑에 시총이. 좀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 루시드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루시드도 지금 시총이 한 80조 수준이었는데 간밤에 폭등해서 포드를 좀 제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시총이 이제 거의 90조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제 기존의 그 내연기관 그 자동차 메이커들, 특히 이제 뭐 도요타가 이제 사실 한동안 시가총액 세계 최대 그 자동차 기업이었는데, 정말 연간 그 정말 몇 조 단위를 버는 이런 그 글로벌 자동차의 그 이 전통의 메이커들이 이 전기차 이 기업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테슬라의 시총이 도요타의 5배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쉽게도 10위권 안에 우리의 자랑 현대기아차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리비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전기차를 그 하루에 한 대 만드는 정도. 물론 뭐 공장을 뭐 확충한다 그 기대감으로 오르는 건 맞고. 루시드 같은 경우에도 뭐 사전 주문이 한 17,000대쯤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내년에 한 2만 대쯤 빨 거는 같아요. 근데 현대기아차는 올해만 벌써 유럽에 전기차 10만 대나 팔았는데. 네. 왜 참 시장의 논리가 이럴까? 그러니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장부 가치를 철저하게 좀 외면한 지 이미 오랜데, 이 유동성이 이제 그 줄어드는 이 긴축의 국면에서도 계속 이런 작용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이제 장부를 보면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인 것만큼은 좀 분명해요. 그리고 오죽하면 제가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서 오죽하면 제가 바이오 갖고 오고 게임주 갖고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장이 장부 가치를 외면하고 일종의 뭐 테마라든지 재료로 시세가 날 거라면 저는 그래도 바닥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바이오 이제 바닥에 있는 것도 뭐 소개해드리고 뭐 게임주도 이제 바닥에 있는 거 갖고 오겠지만 역시나 이제 우리가 또 이 변동성을 또 극복해야 되는 숙제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루시드가 더 가든 뭐 리비안이 더 가든 저는 솔직히 관심 없어요. 근데 이제 시장의 논리가 계속 이렇게 갈 것이라면 그럼 차라리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장비를 무서워야 할 거면 바닥에 있는 바이오가 어차피 장부 안 보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게임주도 뭐 이제 뭐 NFT니 메타버스니 하면서 대형주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런 쪽에서 하자. 저 이제 그런 관점인 거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루시드가 더 가냐, 뭐 리비안이 더 가냐, 뭐 테슬라가 더 가냐에 대한 말씀은 사실 제가 오늘 드리긴 굉장히 어렵고 네. 이것은 뭐 완전히 뭐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뭐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뭐 행운을 빌어드린다. 뭐 이 정도로 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이 현대차가 미국에 있으면 달라졌겠죠라고 그렇겠죠. 이렇게 댓글을 딱 달아주셨네요.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를 끝으로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